박사님 예전에 왜 웃으세요? 갑자기 거울이 앞에 있어서 각도를 이랬더니 내가 보이더라고. 잘생기셨습니까? 예전에 박사님이 자전거에 대한 논문을 한번 쓰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동훈 자전거라고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이버에? 아니요, 구글에 쳤어요. 야 역시 구글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야 이건 내가 미리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근데 보니까 구미차병원 같이 쓰신 건가요? 아니 이건 제가 다 처음부터 제가 다 썼어요. 아, 처음부터. 네, 제가 기획하고 제가 다 쓴 논문입니다. 2010년도에 쓴 논문이니까 제가 분당차병원에 2007년도에 갔고 하여간 그 언제쯤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 쫄쫄이 있고 또 분당차병원이 탄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출퇴근도 자전거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다칠 것 같은데 한번 요거를 논문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분당차병원의 일정 기간 동안에 자전거 사고를 제가 기록을 쭉 이제 뽑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썼죠. 네, 그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지에 낸 거고, 서론이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네. 인트로덕션에는 어떤 걸 쓴다고 그랬어요? 왜 쓰냐?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론. 하여간 최근 들어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2006년도 우리나라 자전거 보유가 총 700만 대이며 이는 총 도로 이동 수단 교통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면은 2004년도 경찰청이 발표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645건에서 2007년 1374건으로 4년 사이에 113%가 늘어났다. 사망자는 33명에서 69명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어쨌든 이런 이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럼 경찰청에다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것도 찾아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 방법은 이게 이제 머티리얼 메소드죠.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외상과 관련하여 본원, 당시 본원이면 이제 분당차병원이죠. 응급실 및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한 환자는 3,224레였는데 이 중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입원한 환자는 179레였다. 기간이 한 1년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분당차병원에 입원한 자전거 사고 때문에 입원한 사람이 179명이었다라는 거죠. 손상 정도는 뭐 Injury Severity Score ISS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 ISS 스코어라고 하는 게 손상 부위에 따라 가지고 심각성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고, 다발성 환자, 여기저기 막 여러 군데 다친 환자의 경우에서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다. 이런 이제 손상의 정도를 판별하는 스코어 같은 경우는 여러 스코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당시에는 이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는 항상 뭔가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무릎 관절 논문을 쓸 때도 환자 수술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할 때 이런 펑션, 기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척도를 만드는 펑셔널 스코어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스코어가 얼마나 잘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또 알아보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코어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다친 부위는 두부, 머리, 안면부, 얼굴, 그다음에 흉부, 배, 이제 상지 및 하지는 말단부로 해가지고 나눴다라고 돼 있고, 뭐 어쨌든 통계 방법은 뭐 사스 버전 9.1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상지, 하지, 머리, 척추, 얼굴, 복부, 그다음에 다른 부위 이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해서 했는데 제일 많이 다쳤던 부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저는 상지.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상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무릎 하지. 하지. 오늘 잘하는데. 35%는 상지였고 그 다음에 29.5니까 거의 30%는 하지. 그 다음에는 두부. 오. 그 수술이 필요했던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부위는 어디일 것 같아요? 상지. 맞아요.
이야, 오늘 다 맞춘 100점. 어쨌든 자전거 종류에 따라서도 이용 목적에 따라서 동반 인원이나 화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ISS를 또 분석을 해놨네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고, 손상 시기도 있어. 손상 시기 몇 월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월, 2월.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겨울엔 안 타나? 그렇지, 잘 안 타잖아.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다쳤던 때가 5월달이에요. 5월. 전체 3월에서 8월까지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했던 환자의 86%. 헬멧을 착용하였던 환자는 전체에서 8.5%밖에 안 된대.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달라졌겠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헬멧을 착용하니까. 평균 입원 기간은 하지 손상에서의 평균 입원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되고 상지는 일주일 정도 돼요. 하지가 좀 오래 입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고찰, 디스커션. 디스커션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이번 연구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던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상지 손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하지 손상이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돼 있고, 상지, 하지 및 척추 주변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필요했던 손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를 여기서 보통 디스커션에서 좀 쓰거든요. 다른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한 7년이네. 매사추세츠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367명의 환자가 레벨 1 트라우마 센터로, 레벨 1 트라우마 센터면 그 외상센터 중에 가장 상급 외상센터로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돼 있고, 거기서도 상지골절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이제 하지골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전용 차로 외에 도로에서의 자전거 손상 시 전용 차도 자전거 손상에 비해서 두부, 안면부, 치아 손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제 이거는 심각한 자전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용 차도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내가 정책 제안도 했어요. 근데 사실 자전거 전용 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 보면은 가다가 끊기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독일도 이게 자전거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에 자전거 선이 쫙 그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에 자전거 이 라인 있는 도로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죠. 자전거가 거기에 전용으로 지나간다는 인식 거의 안 하고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인도에 자전거 그 도로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색깔만 이렇게 다르니까 인식을 못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 도로 위에서 마치 자동차 타는 것처럼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쭉 가다가 사거리가 나와가지고 그럼 또 거기 위에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에 또 서, 자전거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독일의 문스터에 가가지고 거기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거기도 이제 자전거 자기 길을 막 다니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신호하면서 다니더라고.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거를 깜빡이처럼 혼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때는 되게 야 진짜 문화가 잘 돼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혼자서 수신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헬멧 착용도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것 같은데, 헬멧 착용이 두부 손상을 85%가량 줄여준다. 근데 어쨌든 본 연구에서는 헬멧 착용률이 8.4%로 굉장히 낮다라고 해놨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좋아졌는데, 근데 이제 또 동네에 다니는 사람들은 헬멧을 안 쓰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헬멧은 이제 중요하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헬멧이 하나 있는데, 에어백 헬멧인데 목에다가 이렇게 이걸 차고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헬멧이 생겨. 그러니까 목도리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끔은 그 차고 하는데, 그럼 마치 헬멧 안 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만약에 안 나오면요? 낙하산 같은 거 안 나오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운전자 실수로 인한 단순 낙상의 경우가 다른 자전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낙상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손상보다 ISS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충돌보다는 혼자 넘어진 게 손상의 정도가 경미했다라는 거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기전상 하지로의 직접 충돌로 인한 고에너지 손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적으로 자전거에서의 추락으로 이어져 상지와 두부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도로에서의 자전거 동반 주행이 중증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창하게 썼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결론,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자전거 사고는 골절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손상 부위는 상지 손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하지였으며, 손상 기준으로는 단순 낙상이 충돌보다는 빈도가 높았다. 하지 손상 충돌로 인한 손상,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및 전용 차로에서의 주행이 높은 ISS와 연관이 있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및 헬멧, 보호대 착용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별 그건 아닌데 10년 전에 제가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썼던 그냥 논문. 지금 이제 네. 10년이 지난 뒤에 이 논문을 보셨을 때 잘 쓰셨나요?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논문인 것 같아요.